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1분기에 큰 게 올 수 있다. 유동성 관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나나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라울 팔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죠. 지금 우리 한 이 정도 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 와 있으니까 제발 망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지금 사실 캠페인 같이 벌이고 있죠. 최근에 크립토 시장 조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다? 이 친구는 참고로 시장 낙관론자입니다. 경기 침체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번에 조정, 이번에 하락은 가짜다, 페이크다. 그러니까 1분기에 오히려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겠죠. 영어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빅 파이트,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 돈 찍어야 된다, 빚을 늘리자. 공화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항상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게 잘못되면 정부 셧다운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거가 뭐냐? 뎃슬링 이 얘기가 나오면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TGA라고 하는 건 재무부,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고입니다. 이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이 하락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부에 있는 돈이 시중으로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지출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버스 레퍼는 역 레퍼라고도 하죠. 이것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 유동성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연준에서는 아직도 QT를 하고 있어요. QT는 이제 그 채권을 이렇게 팔고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이 유동성 안 좋은 겁니다. QT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끝이 날 것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내년 1분기에 very positive liquidity, 매우 유동성에 긍정적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다?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일 것이다. 기존에 이제 라울 팔이 내년 2월까지 재무부의 그 유동성 떨어지던데 이거 이제 만든 친구가 라울 팔이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성상현 과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좀 똑똑하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한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한번 보셔도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미국의 유동성 올라요 떨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고 예측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내년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 변수가 많고요. 정확한 예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다 돈을 벌겠죠. 구성 요소 대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 잔고가 있고요. 연준의 QT, BTFP는 23년 3월 미국의 은행 위기 왔었죠. 그 중소형 은행을 살려준다는 빌미로 대출해줬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역 레포 잔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돌발 변수 하나가 있어요. 아마 제 동생도 똑같이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잘 들어보시고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변수는 뭐냐?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한도가 올라가 아니면 서로 싸우면서 또 질질 몇 번 이렇게 뒤로 미룰 거야.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부채 상한선이 이제 빚을 더 늘리겠다. 부채 올리자. 이게 사실 길게 보면 유동성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호재거든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 수 있어요. 부채 상한선 합의가 불발이 됐다. 이거 나중에 결정하자.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보십시오. 지급준비금 악재 이거 그냥 유동성이라고 잘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게 QT죠. QT 하면 유동성 빼가잖아요.
이게 이제 12월, 1월, 2월 3개월 QT 물량 마이너스 이걸 대략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내년 1분기 예측하는 거예요. TGA 충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에 잔고에 돈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1,500억 달러입니다. BTFP 대출이거든요.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500억 달러. 이것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플러스가 영레포 소진이에요. 영레포 이제 초단기 이렇게 이자 주는 이쪽에 돈을 막 쌓여 있을 때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얼마 남았냐? 한 1,8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죠. 영레포에 소진되면 이게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산수를 해보시면 내년 1분기 추정컨대, 추정입니다. 현재 기준, 나중에 변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700억 달러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뭐 이렇게 차트에 보면 유동성 미국에서 줄어드네, 시장 급등락이 있겠네, 떨어지겠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급등락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돌발 변수 하나가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협상. 이거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QT하는 양이 마이너스 1,500달러. TGA 충전하는 양이 또 마이너스 1,500달러. BTFP 대출에 이제 대출 끝이야. 이제 상환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억 달러. 여기에 유일하게 플러스가 영레포가 소진됐다.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1,700억 달러. 이게 내년 1분기 유동성이 악재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악재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돌발 변수가 뭐다? 이제 지금 국가부채 한도가 원래는 1월 1일까지 뭐 이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아직 오지도 않았죠. 이제 트럼프는 실은 그 국가부채 한도 자체를 폐지하자. 뭐 말도 안 되는 실은 소리거든요. 그냥 무제한으로 머니 프린터 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뭐 4월 달일지, 5월 달, 6월 달 국가부채 한도 지금 뭐 36T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릴 거냐? 상한선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년 4월일지, 뭐 5월일지, 6월일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대략 뭐 4월 언제쯤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협상이 결렬된다. 국가 부채 한도를 지금 올릴 수 없다. 이게요. 오히려 1, 4분기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데슬링이 상향이 안 되면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그냥 있던 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채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GA, 재무부의 잔고, 아까 그 마이너스 1,500달러 있죠, 위에. 이거 안 해도 돼요. 충전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충전을 안 하고 여기서 지출을 더 늘려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부 잔고에서 돈이 시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유동성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 4분기에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가 잘 안 됐다. 이거 뉴스에서 뭐 셧다운 된다. 뭐 이런저런 뭐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급등락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아닌가 하면서 오를 수도 있고 막 급등락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롤러코스터 장세. 이때 오히려 바이 더 딥을 해라. 아까 그 성상현 과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라울 팔은 뭐 그냥 무조건 묶고 더블로 가는 친구입니다. 이게 아니면 오히려 큰 유동성의 그 호재로 상승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변수, 근데 내년에 4월에 뭐 혹은 6월일 수도 있고요. 국가 부채 한도 상향 결정을 언젠가 이거 할 겁니다. 해야 되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딱 되면 뭐 36T인데 우리가 40T, 뭐 45T까지 올린다. 예를 들어서요. 이걸 딱 결정을 하면 오히려 유동성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전에는 이게
부채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재무부에서 돈 계속 쓰는 거거든. 이게 호재다. 다만 부채를 딱 늘려버리면 기존에 끌어다 썼던 거 있죠. 재무부 잔고가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 TGA 잔고를 부채 한도가 상향이 딱 확정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급속하게 채웁니다.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여요. 이게 악재가 과거 2차례, 3차례 뭐 이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일단 채워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급속히 채워넣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가 된다. 그게 4월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6월이라는 기사도 있어요. 정확히 그게 언제가 될지 내년 가봐야 합니다. 어찌됐건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기사를 보신다.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내년 1, 2분기 왔다 갔다 하죠. 3, 4분기로 되면서 결국에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채 한도 이거 상향을 하냐 하향을 하냐 자체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냥 무제한으로 돈 찍을 수 있게 가든지 내가 지금 29년까지 대통령 하니까 그때까지 이 결정 자체를 유예하든지 말도 안 해. 이게 다 유동성의 중장기적인 엄청난 상승을 얘기하거든요. 내년 하반기 되면 큰 돈이 결국에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건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랄팔은 아마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장 초긍정론자입니다. 시장의 이 경기 침체조차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친구는 침체다, 바닥이다. 이것을 유동성 바닥이 22년 10월, 11월 이때 이미 바닥 찍었다. 그때 돈으로 막았지 않냐. 추가적으로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 2개가 뭐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 두 번째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지표 이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결국에 달러, 뭐 지금은 굉장히 좀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내년에 가서 약해질 것이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 이 비율은 올라갈 것이다. 항상 초긍정 전망입니다. 달러 인덱스. 근데 사실 좀 일리가 있어요. 듣다 보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달러 인덱스 강도입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2016년 말이죠. 이때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 당선 직후죠. 24년 말 11월 12월 달러가 인덱스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2017년 당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라울 파리. 강달러가 이제 해가 바뀌면 결국 약달러로 돌변할 것이고 강자산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26년도 저 뒤쪽 부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를 위해서 우리로 치면 그 부동산 시장이 미국으로서는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 코인 시장이 추가가 됐죠. 선거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막 그 돈 모금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경제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정권 바뀌죠. 미국에서 내년에 주식과 코인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ISM 지표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경제 지표라 보시면 되는데 하얀색이죠. 이 약간 노란색, 이거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경기 지표, 선행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노란색이 쭉 지금 머리를 이렇게 올렸죠. 선행 지표입니다. ISM 비즈니스 사이클, 이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호황이냐, 이 하얀색이 올라가지 않겠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차차 경기 침체, 지금 이게 50 이하면 경기 침체인데 지금 50이 안 되거든요.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고요. ISM 이 경제 지표가 지금 하얀색이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하면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노란색이 올라가지 않겠어? 내년에 바나나 존 나오지 않겠어? 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근거 없이 막 떠버리는 게 아니라 나름 탄탄한 매크로 자료를 항상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가 보시면 뭐 이제 일종의 웨지 패턴이죠. 그러다가 하늘로 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로벌 M2, 이게 그 글로벌 화폐 유동성 지표가 되겠죠. 최근에 이 노란색 보십시오. 살짝 수그러들었죠. 근데 웨지 패턴 이후에 살짝 올랐다 떨어졌고 조정받고 결국에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울파의 생각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뭐 내년 1분기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결국에 또 오를걸?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라는 추정입니다. 연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옵션 만기가 있는데 뭐 금액이 꽤 많아. 뭐 200억 달러 정도 돼. 그러면 알트코인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거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뭐 이런 이유들, 원인들 뭐 그냥 한번 읽고 흘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사실은 저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라울팔은 사실 코인 투자 전략 22년 하반기까지 해서 매수 자체를 완전히 끝냈고요. 근데 보니까 재밌어요. 리밸런싱을 계속 하더라고요. 리밸런싱이 뭐냐? 예전에 비트코인 많이 샀었거든요. 오직 비트코인만 샀다가 뭐 이것저것 뭐 이제 그 NFT도 사고 했지만 메인 홀딩은 비트코인인데 22년 전에 아마 이더리움으로 이걸 다 바꾼 것 같아요. 22년도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엄청 많았겠죠. 이걸로 솔라나를 전량 산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솔라나를요. 지금 또 수위로 다 바꿨대요. 수위가 오르기 전에 수위에 뭐 파운데이션의 그 이사 뭐 보드 디렉터로 있습니다. 라울팔이. 이게 무슨 얘기냐? 라울팔 같은 소위 이제 매크로 뭐 30년 이상 트레이더 혹은 투자자도 점점 이더보다 솔라나보다 수위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해서 이 대부분 메이저 홀딩을 수위로 현재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꼭 지금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라울팔은 21년도 NFT 뭐 펑크 뭐 에이프 어쩌고 저쩌고 NFT 샀다가 우리 돈으로 뭐 수천만 원 수억짜리가 휴지 조각이 된 것들이 이제 그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경험이 되게 많아요. 메타버스 코인 뭐 이것저것 다 샀다가 폭망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죠. 나는 메이저 많아도 3개 이내로 집중하겠다. 지금 도지코인도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본인만의 경험을 통해서요. 본인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주요 코인 위주로 가든 뭐 3개, 5개로 가든 이게 뭐 누가 좋다니까 우르르 가고 저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우르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유동성 악재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호재가 될 가능성은 미국의 국가 부채 상향 협상이 결렬된다. 디폴트가 된다. 셧다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1분기 호재가 될 수도 있다. 2분기 국가 부채 상향이 막상 타결이 되면 이제 돈 마음껏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호재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재무부에서 잔고의 돈을 이제 기존에 엄청 썼던 거 이제 빨리 이렇게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분기 혹은 4분기 유동성 홍수는 또 쏟아질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결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쉽게 갈수록 좋아요. 뭐냐? 내년 1분기 급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년 1, 4분기 뭐 2월, 3월 급등하면요. 익절하면 됩니다. 제 계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익절하면 돼요. 그거 좀 탐욕을 절제하시고 2, 4분기에 만약에 뭐 그 유동성 단기적으로 악재가 쏟아진다. 바이 더 딥 하는 거예요. 2, 4분기에 저는 시장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 4분기 근데 너무 떨어진다? 뭐 적당히 좀 사면 되겠죠. 뭐 조금 주요 코인 위주로. 3, 4분기에 뭐 언제까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웬만하면 잘 빠져나가자.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기본 플랜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이제는 않았어요. 25년 이제 뭐 거의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큰 기회라고 하는 거 이거 잡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 하시고 긴장하셔야 되고요.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울 팔이라고 그거 알겠습니까? 결국은 고독한, 외로운, 씁쓸한 결정을 본인이 결국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 이거 안 하면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덧붙여서 업비트의 내 현재의 잔고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실은. 이 안 좋았을 때는 뭐 말도 못하게 푸르딩딩 하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다? 그게 아니라 나의 주요 코인의 개수 그리고 평단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주요 코인, 내 솔라나 몇 개 들고 있어? 아발란치 몇 개 들고 있지? 비트코인은 몇 개지? 이제 몇 개라고 하긴 좀 그렇죠. 비트코인 워낙 높으니까. 평단과 개수가 중요하다. 덧붙여서 성탄절 지금이라고 또 하고 이전에 슈퍼챗이다 이렇게 이체다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다 이름을 호명을 못 해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또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제 동생과 함께 맛있는 거 또 이번에 사 먹을 예정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죠. 모두 무탈하시고 좋은 연휴, 연말, 연초 또 이제 해피 뉴 이어까지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